네, 현재 동시효과 구간입니다. 2분 넘게 남았고요. 양쪽 지수 보겠습니다. 미증시가 밀려서 우리 증시도 먹구름이 좀 껴있습니다. 게다가 어제 오른 부분도 오히려 오늘 장에서는 부담이 되고 있는데요. 양시장 나란히 1% 정도 하락하면서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 1.38% 하락하면서 2,500선 라인 재차 지지력 테스트 들어갑니다. 지금 아슬아슬한데요. 2,502.76포인트 정도 선 나옵니다. 어제 30포인트 넘게 올랐었는데 오늘 고스란히 내줄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동평균상으로도 121선 일단은 좀 저항에 어제장 부딪혔고 오늘장에서는 5일 이동평균선 밑돌면서 출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코스닥입니다. 코스닥도 비슷한 낙폭 보여주는데요. 1.16% 10포인트 내주면서 891.32포인트 선 출발 대기합니다. 어제 거의 2주 만에 900선 회복했다고 좋아했는데 잠시 구경하고 다시 밑으로 내려올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890선 라인대 출발 대기하고 있고요. 이럴 경우에는 5일선, 60일선 단번에 이 두 개의 이동평균선 모두 다 밑돌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종목별로의 움직임인데요. 오늘 장에서 확실히 하락 출발 대기하는 종목이 많습니다. 상승불이 들어온 종목이 600여 개에 불과한 상황이고요. 대체적으로 개별 뉴스 있는 종목군들 그리고 아무래도 이 일본의 오염수 방류로 인한 글로벌 이 전체적인 정세가 다소 좀 싸늘한 상황 가운데서 여기에 영향을 받는 종목군들 출발 움직임 강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수산물 말고 육계 쪽으로 좀 관심이 쏠리면서 마니커 FNG가 14%, 마니커가 13%, 하림이 9% 이쪽 육계 쪽으로 상당히 좀 강한 출발 앞두고 있고요. 윙이푸드 국내 상장돼 있는 중국 기업이기는 한데 이쪽도 가공식품 육가공 많이 합니다. 윙이푸드가 급등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네요. 어제 18%대의 상승 오늘 장에 거의 상한가 불군에서 출발 대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중국 내부에서도 수익을 4배로 토마토 스탁론. 토마토 스탁론에서 증시 계정을 알려드립니다. 8월 25일 금요일입니다. 국내 증시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간밤에 미국 증시가 다소 좀 밀렸죠. 이런 상황 가운데 또 주말에는 잭슨홀 미팅이 있어서 오늘 하루는 좀 눈을 가리고 안개 속을 걸어가는 느낌이 많이 드실 텐데요. 과연 그 한 줄기 빛 어디에서 좀 올지 오늘 장에서 힌트가 많지가 않습니다. 간밤에 미증시 밀렸다는 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3% 정도 밀려서요. 전체적인 미증시 대비로도 반도체주들, IT주들 그다지 흐름 좋지 못했다라는 점 확인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면 오늘 증시 어떻게 출발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김민아 캐스터 알려주시죠. 네, 간밤 글로벌 증시 또 밀렸습니다. 미국 증시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대표적인 반도체 종목들의 주가가 밀리면서 부진하게 나타났고요. 또 나스닥 중심의 하락세까지 큰 폭으로 나타나면서 투자 심리가 다시 한번 얼어붙었습니다. 이제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있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파월 연준 의장이 다시 한번 매파적 기조를 유지할 것이다 라는 가능성에 무게를 더 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따라서 오늘 국내 증시 투자 심리도 불안정한 상황입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 1% 넘게 밀려나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1.36% 하락 중에 있고요. 2,502포인트까지 곧바로 내려가는 모습 연출되면서 전일 종가 대비 35포인트 넘게 밀려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오늘 1% 넘는 약세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1.28% 하락 출발하고 있고요. 890포인트까지 내려앉은 모습입니다. 890포인트 선 간신히 지켜내는 모습이고 전일 종가 대비 11포인트 넘게 밀려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세보다는 매도세가 더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3억 원 매도 우위 나타내고 있고요. 기관 투자자들도 226억 원 매도 우위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에서도 관망세가 짙게 나타나고 있는데 개인 투자자들이 62억 원 저가 매수세 나타내는 가운데 외국인 투자자들도 20억 원가량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기관 투자자들은 79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업종별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투자 심리가 많이 흔들리면서 하락하고 있는 섹터가 훨씬 더 많이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우선은 경기 민감주들 중심의 약세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철강 금속 섹터 1.92% 가장 큰 폭으로 낙폭을 키워나가고 있고요. 철강주들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좋지 않습니다. 파란불을 켜내고 있는 가운데 철강 금속 섹터도 큰 폭으로 밀려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의료정밀 섹터에서도 1% 넘는 약세 흐름 포착됩니다. 서비스업 섹터도 1.79% 낙폭을 키워나가는 중인데 어제 많이 올랐었던 네이버의 주가가 오늘은 미끄러지고 있습니다. 4% 넘게 하락하면서 현재 네이버의 주가는 4.15% 하락 중에 있고요. 나머지 서비스 관련 종목들까지도 일제히 타격받으면서 서비스업 섹터도 함께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또 전기전자 섹터도 1.57% 하락 중에 있습니다. 반도체 비롯해서 나머지 2차 전지 종목들까지도 타격을 받고 있고요. 화학 섹터도 1.32%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네, 상승하고 있는 섹터 살펴보겠습니다. 상승하고 있는 섹터 많지는 않고요. 두 가지 섹터만이 상승 중에 있습니다. 음식료품 섹터가 그나마 0.36%로 강보합권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보험 섹터도 0.23% 마찬가지로 강보합권대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거래소부터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일제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모두 다 낙폭 키워나가면서 삼성전자가 1.47%, SK하이닉스는 2.98% 하락하고 있고요. 삼성전자 이렇게 하락하면서 68,000원 선 내어줬고 또 SK하이닉스도 2.98% 하락하면서 12만 원 선이 무너졌습니다. 또 2차 전지 셀업체들도 오늘 투자 심리가 좋지 않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이 1.5%, 삼성 SDI가 0.84%, LG화학이 1.95% 밀려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포스코 홀딩스도 1.9% 하락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포스코 그룹주에서 포스코 퓨처엠까지도 2.35% 하락하는 흐름 나타내면서 전반적인 약세 포착이 되고 있고요. 완성차 기업들의 주가는 약보합권 내에서 움직입니다. 현대차가 0.11% 하락하고 있고요. 기아의 경우 0.51%의 하락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잘 갔었던 네이버 아직도 하락세 나타내고 있고요. 4.15% 하락한 21만 9,500원을 기록하는 가운데 카카오도 1.93%로 48,150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렇게 성장주들, 특히나 인터넷 플랫폼주들이 금리 인상 부담감을 안으면서 투자 심리가 냉랭해졌다는 점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혼조세를 나타내면서 그래도 코스피보다는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이 몇 가지가 보이는데요. 우선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 살펴보시면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있습니다. 이 셀트리온 그룹주는 사실 경기의 영향을 지금 받고 있다라기보다는 개별적인 호재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셀트리온 합병과 관련되어 있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홀딩스에 대한 검토도 진행할 것이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셀트리온 제약이 2.33%,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0.61%로 빨간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스코 DX 같은 경우 3.2%로 포스코 그룹주 내에서 홀로 상승하고 있는 흐름 나타나고 있고요. 3.2% 오른 43,3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소재 종목들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에코프로 그룹주들 일제히 타격받으면서 에코프로가 2.22%, 에코프로 BM이 1.8% 하락하고 있고요. LNF의 경우에도 1.69%로 낙폭이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또 반도체 주들을 향한 투자 심리도 안 좋게 나오면서 HPSP가 2.15%, 리노공업이 1.54% 하락하고 있고요. 엔터주들에서 SM이 선방하는 흐름 나타냅니다. SM이 0.45% 상승 중에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개장 출발 상황 전달해 드렸습니다. 네, 오늘장 확실히 좀 부진하게 출발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오르는 종목도 있는데요. 음식료 강합니다. 아무래도 일본 쪽에서 오염수 방류를 하면서 여러 가지 품귀 현상이라든지 대체제를 찾는 움직임이 전 세계적으로 좀 나타나면서 전 세계라기보다는 주변국이겠죠.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변국에서 나타나면서 육계 쪽이 지금 강한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고요. 오늘은 이 가공식품 쪽, 육가공 쪽이라든지 전체적으로 가공식품 쪽도 강한 움직임, 그리고 앞서서 어제 뉴스를 통해서 좀 전해드렸었는데 인도에서 쌀이라든지 양파에 이어서 이번에는 설탕까지 수출 금지 나선다
라는 이야기 나오면서 실제로 이 글로벌 시장에서 상품 시장에서 설탕 가격 지금도 오름세 나타내면서 밴드 상단에 와 있습니다. 이 설탕 관련된 종목군들 뭐 대한제당이라든지 이쪽도 일단은 좀 반응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관련주라고 모두 오르는 건 아니고요. 어제 먼저 오름세를 뚜렷하게 나타냈던 한성기업 이 맛살 만드는 한성기업이 오늘 장에서는 또 급락으로 돌아서면서 관련된 종목군들 내에서도 힘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뭐 동원수산이라든지 수산 쪽은 안 좋고요. 육계 쪽은 좋습니다. 그리고 가공식품 쪽 좋습니다. IT 쪽에서 어제 엔비디아 효과 보던 종목군들이 오늘 확실히 좀 빠지는 모습 뚜렷하게 나타내고 있는데요. 반도체 소재 쪽 그리고 또 AI 반도체 쪽 약세 움직임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어제 이 하이퍼클로버 X 내놓으면서 분위기도 전체적으로 좋았고 주가도 6%나 오름세를 나타냈는데 하이닉스 네이버가 하루 만에 지금 꺾이네요. 한 4% 정도 내려가는 흐름을 보여주면서 오늘 장에 전체적으로 몇몇 이슈주들을 제외하고는 시장에서 좀 어려운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쪽부터 들여다볼까요? 김민아 캐스터 특징주 첫 번째 짚어주시죠. 네, 오늘은 음식료품주들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일본에서 오염수를 어제 방류하기 시작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주변국들의 반발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우선 최근에는 중국에서 일본의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내렸는데 이러한 소식에 일본 정부도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입 금지 조치를 즉각 철폐할 것을 요구한다라는 발언이 이어지면서 지금 긴장감도 팽팽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될 경우에는 국내 쪽으로 국내 기업들이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전망은 유효한 상황입니다. 오늘 우선 소금 관련 종목들보다는 육계 관련 종목들이 더 잘 가고 있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는데요. 마니커가 현재 구간 18.76% 오르고 있고요. 교촌 F&B도 7.84% 오름세 연출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신송홀딩스도 오늘은 5.79% 탄력 받아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샘표식품도 5%대 탄력을 받아 나가고 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삼양사라든지 샘표 그리고 대상홀딩스 등 상승세를 연출을 하고 있는데 대한제당의 경우에도 오늘 12.01%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대한제당은 일본의 오염수 방류 소식뿐만 아니라 앞서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인도 정부가 7년 만에 설탕 수출 금지를 추진한다라는 소식 때문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코스닥에서도 음식료품 관련 종목들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윙이푸드가 29.95%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고요. 현재 마니커 F&G도 17.89%, 보라티알이 14.39%, 그리고 사료 관련해서 팜스토리도 11.6% 오르고 있습니다. 사료 관련해서는 팜스토리뿐만 아니라 미래생명자원까지도 10%대 탄력을 받아 나가고 있는데 이 육계 관련 종목들이 오르는 이유는 생선 소비가 많이 줄어들게 되면서 대체제로 육계 쪽이 부각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 때문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음식료 전체적으로 지금 일본 오염수 이슈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일시적일지 아니면은 조금 더 이어질지 어떤 식의 대응 전략이 필요할지 그리고 워낙에 오늘 수산물은 약하고 육계는 오르고 이렇게 매일매일 좀 패턴이 달라져가지고요. 이런 흐름에 적응하는 팁이 또 있을까요? 일단은 장기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결국에는 수산물은 지금 일단은 아직까지는 크게 뭐 타격을 입거나 뭐 판매량이 크게 줄어들거나 그러지는 않는 것으로는 나오고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수산물 섭취가 좀 줄어들지 않겠나 좀 그렇게 봐야 되겠고요. 장기적인 비전을 성장이 아니라 장기적인 향후의 전망을 보고 좀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렇게 본다면은 지금 일단은 뭐 냉동 수산물, 뭐 사재기도 좀 뭐 기사도 좀 나오긴 나오더라고요. 뭐 실제로 냉동되지 않은 생물 수산물에서 얼려가지고 뭐 집에다 뭐 좀 비축 좀 해놓겠다. 뭐 그런 움직임도 좀 있는 거랑 같은데. 저는 그래도 장기적으로 봐야 된다. 역시 뭐 육류 섭취가 조금 더 늘지 않겠느냐. 그리고 수산물을 대체할 수 있는 뭐 다른 게 나중에 나오면은 그쪽으로 좀 옮겨가지 않겠나. 좀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매매 관점에서는 지금 들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홀딩이나요? 육류 쪽은 조금 들고 가도 괜찮지 않겠나. 그런데 이제 역시 뭐 차트상으로 뭐 좀 너무 많이 오르고 그러면은
역시 매도의 관점에서 사는 게 낫다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영향을 받는 이 음식료 쪽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또 중국 내부에서 뭔가 반일 감정이 고조되면서 전체적으로 불매운동 분위기까지 확산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럴 경우에는 단체 관광객 허용이 된 상황에서 게다가 또 국경절 연휴를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 갈 곳을 한국으로 가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도 좀 있습니다. 화장품주들 반응이 좀 나오는데요. 지금 토니모리가 4%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맥스도 2%대. 아모레퍼시픽이 현재 유가증권 시장 전체적으로 좀 부진해서 그런지 대형주 가운데서 아모레퍼시픽이 가장 강합니다. 제가 순서대로 말씀드리면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아모레쥐, 호텔신라 현재 코스피 대형주 상승률 순으로 줄을 쭉 세워보면은 이렇게 네 종목 중국 소비 관련된 네 종목이 사실 1에서 2% 오르면 많이 오르는 건 아닌데요. 시장 대비로는 그만큼 좋다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면세 쪽에 뭐 호텔신라 제외하고도 여행이나 항공 쪽으로도 비교적 나은 움직임 나타내는 종목군 좀 있습니다. 뭐 레드캡 투어나 이쪽으로 플러스권 움직임 나타내고요. 아직 카지노 쪽은 그렇게 뭐 강하게 반응이 나타나지는 않는데 그럼 중국 소비 관련된 종목 단기간 내는 중국의 부동산에 이슈가 발생을 하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됐었는데 약간은 좀 분위기 전환이 될까요? 일단은 저는 이렇게 보는 게 지금 일본이 방사능 오염수를 지금 일단 방류를 했잖아요. 중국은 바로 일본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겠다 그런 조처를 내리고 있고 지금 일본은 좀 거기에 좀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이 엔저 현상 때문에 지금 중국 관광객이 우리나라로 올 관광객들도 일본으로 가려고도 좀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런 이슈로 인해서 어떻게 본다면 우리나라 쪽으로 조금 더 올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좀 그렇게 좀 판단을 해보고는 있어요. 그러면은 뭐 지금 주가가 뭐 그래서 움직이는지 아닌지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어느 정도는 또 다시 수혜가 될 수도 있다. 물론 전체적으로 지금 중국의 경제 지표가 안 좋고 부동산 버블 좀 어떻게 본다면은 좀 터트리려고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 약간 소비 심리에 위축은 있을 수 있는데 뭐 다른 쪽으로의 일본하고의 어떤 수혜도 예상될 수 있다. 뭐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오늘 장에서 음식료만 있는 건 아니고요. 시장의 대안이 제약바이오에서 나옵니다. 지금 바이오주들도 슬슬 좀 시동을 거는 종목군들이 눈길을 끌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보시면은 아무래도 근래 들어서는 비만약이 가장 좀 핫했었죠. 노보노디스크의 이 여러 가지 분석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5년 뒤에 당뇨 이 비만약 매출이 44조에 이를 것이다 라는 국내 이 바이오협회의 분석도 있었습니다. 펩트론 보겠습니다. 현재 펩트론 상승 전환이 됐습니다. 1%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종목이 단계에 너무 많이 올라서 사실은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되며 한 보름째 쉬어가고 있는 모습인데 어제 좀 오르더니 오늘까지 일단은 연속성 보여주고 있고요. 넥스턴 바이오 보겠습니다. 이 종목은 1% 정도 좀 밀리기는 하는데 왔다 갔다 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앱클론 좋습니다. 현재 앱클론의 주가 8%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사이즈 좀 큰 종목으로는 진원생명과학도 약 4%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면서 시장 대비 제약바이오 선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1차, 2차 이 합병 계획 이후에 셀트리온 홀딩스 상장할 수 있다라는 그런 서정진 회장의 멘트가 나오면서 어제도 꿈틀거렸는데 오늘 장에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한 1%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셀트리온 제약 2% 상승권 그리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이쪽은 0.5% 어찌됐든 간에 셀트리온 3인방도 나란히 상승불 켜고 있습니다. 뭐 유나이티드 제약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도 시장 대비로는 나은 흐름인데요. 제약바이오 좀 밀리는 상황 가운데서 대안이 될 수 있을지 그렇다면 어떤 종목 위주로 집중하는 게 좋을지요? 제약바이오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가기에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역시 비만 치료제 시장이 이쪽 말고 아니면은 뭐 항원 관련 신약 저는 이쪽 좀 두 개만 좀 보고 싶어요. 비만 관련 신약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뭐 앞으로 시장 성장성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실제로 여성들이 뭐 운동을 안 하고 살을 뺀다라고 이제 뭐 이렇게 효과가 나타난 이상 앞으로 상당히 많이 팔릴 것이에요. 초창기에는 저는 그래요. 결국에는
높은 가격에도 잘 팔릴 거예요. 높은 가격에 잘 팔리고 나중에 서서히 가격 내려오면서 뭐 점점 더 판매량 늘려나지 않겠냐. 지금은 비싼 가격 줘도 결국에는 뭐 찾는 사람이 더 많으니까 지금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계속적으로 좋게는 봅니다. 지금 현재 시장 상황 때문에 뭐 한미약품이라든가 뭐 이런 쪽이 좀 내려왔는데 이 성장성을 감안하면은 앞으로 무궁무진하다. 좀 그렇게는 보고 있어요. 네. 제약바이오 쪽에서도 핫한 비만 치료제 쪽에 포커스 맞춰서 설명을 해주시네요. 그리고 오늘 반도체주들의 약세 흐름도 눈에 띕니다. 바로 좀 꺾이네요. 삼성전자가 1.4% 하락이니까 어제 1,100원 올랐고요. 오늘 900원 내줬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어제 상승분 오늘 반납을 하면서 엔비디아 효과는 제로로 돌아가는 모습입니다. 하이닉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5,000원 정도 올랐는데 오늘 4,000원 내주고 있습니다. 3% 정도의 약세 흐름 띄고 있고요. 다른 반도체 소부장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ISC가 6%의 하락, 그리고 TFE 7%대 하락세 보여주고 또 가온 칩스 보겠습니다. 이 종목도 3% 정도의 약세 흐름이고요. 주성 엔지니어링 5% 넘게 밀리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효과가 결국에는 없었나. 오늘 좀 빠르게 상승분을 반납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엔비디아 때문에 뭐 그냥 그런 거죠. 일단은 어제 선제적으로 물량을 조금 많이 이쪽에서 선제적으로 올렸던 매수 세력들은 어제 좀 털었어요. 제가 보니까 이스페타시스도 그렇고 한미반도체도 그렇고 오늘 좀 약세가 다들 나타나고 있고 어제 TFE는 상대적으로 좀 많이 강했기 때문에 오늘 바로 갭으로 좀 크게 좀 떨어지고 있는데 물론 효과는 앞으로 이제 입증이 될 것입니다. 숫자로 이제 증명이 될 거고 그런데 지금 주가에는 미리 어느 정도 다 어느 정도 반영이 돼 있다라고 보고 있고 시장 상황도 이제 녹록치 않은 만큼 트레이딩 전략입니다. 결국에는 지금은 이렇게 뭐 물론 숫자로 찍히고 앞으로 가능성도 뭐 전망치도 좋지만은 지금 시장이 안정되기까지는 그냥 좀 트레이딩 관점에서 좀 접근해야 된다. 많이 오르면 그냥 팔아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시장이 확실히 밀리면은 또 테마주들 쪽으로 짧은 매매만 펼치게 마련인데 양자 컴퓨터 쪽으로 연속성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제는 좀 밀렸던 종목군인데요. 우리로가 시동을 겁니다. 참고로 우리로는 어제도 강했습니다. 어제 다른 양자 컴퓨터 관련된 종목군들이 밀릴 때도 24%나 급등을 했는데 오늘 장 12% 정도 추가 상승하고요. 거래도 슬슬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51주 신고가 썼습니다. 현재는 12% 오르면서 2,545원권 기록하고 있고요. 엑스게이트 보겠습니다. 이 종목도 5% 정도의 상승권입니다. 3거래를 연속해서 상승, 그리고 극저온에서 활용을 해야 되는데 상온에서 쓸 수 있는, 상온에서도 이 양자 컴퓨터가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기술을 국내 연구진이 개발을 했다라는 내용이 나왔던 게 엊그제였습니다. 그날 상한가 기록했던 종목군들이고요. 오늘까지 그 이후로 3거래를 연속해서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텔레필드도 보겠습니다. 현재 텔레필드도 2% 정도의 상승권으로 역시나 3거래를 연속된 상승세 이어지고 있는데 상승을 하는데 점차 상승폭은 둔화되고 있다. 그렇다면 팔아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답을 주시죠. 많이 오르면 팔아야 됩니다. 이런 테마주들은 양자 컴퓨터는 나중에 시장이 주류로 부상을 할 수 있어요. 지금 계속 부각이 되고 있는 거는 맞는데 아직까지는 먼저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먼저 주목받고는 있지만은 결국에는 미국에서 먼저 있는 업체들을 좀 봐야 되고 저는 테마는 역시 테마다. 앞으로 한 10년 있다가는 모르겠지만은 아직까지는 너무 많이 오르면 그냥 좀 팔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네. 들고 계신 분들 더 욕심내지 마시고 짧게 수익 냈을 때 좀 챙기자. 지금 현재는 아직 산업이라기보다는 테마다라는 의견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장에서 봐야 될 종목군들 지금 여러 가지 테마주들 위주로 좀 정리를 해드리고 있는데 이벤트 노출되면서 움직임 나타나는 네이버 쪽 보겠습니다. 오늘은 패턴이 어제 엔비디아 효과 보면 고스란히 반납, 하이퍼클로버 X 공개 효과 보니까 오늘 고스란히 반납, 이런 패턴인데요. 네이버 어제 13,500원 올랐습니다. 오늘 12,500원 내주니까 결국에는 이 공개 효과도 없는 상황인데요. 네이버 오늘 5%대 하락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그 겹풀 효과를 톡톡히 봤던 알체라 어제 12% 급등이 나왔었죠. 오늘장 상승분을 반납하면서 9%의 큰 폭의 하락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면 이쪽 재료 노출로 봐야 되나요? 꺾이나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그렇죠. 저는 원래는 어제 이제 네이버가 이제
이거를 CEO 이제 뭐 네. 대표가 나와가지고 얘기를 하는 도중에 조금 빠졌다가 다시 나중에 올랐거든요. 저는 그냥 뭐 이제는 재료 소멸이죠. 뭐 뉴스에 파는 거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당분간은 이제 뭐 모멘텀도 좀 없는 것 같아요. 네이버는 그렇게 보셔야죠. 예. 네. 그러면은 지금 아직까지는 20일 이평선을 유지하면서 움직임 나타나는데 추세는 살아있다고 보시나요? 네, 네이버. 꺾일까요? 뭐 어떻게 될까요? 20일 이동평균선 지금 밑으로 살짝, 내려와 있는데. 네. 그러면은 추세가 꺾였다? 예, 그렇죠. 뭐 꺾였죠. 예. 예, 알겠습니다. 추세가 좀 불안해진 모습 꺾였다고 또 판단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또 오늘 볼만한 종목군, 눈에 들어오는 종목군이 있으세요? 이 정도가 다죠. 네, 뭐 특별히 없네요. 일단. 예. 네. 그러면은 오늘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이 어제 포스코를 중심으로 해서 좀 살아나는 모습이었는데 다시 좀 밀리고요. 특히나 포스코 그룹주들이 꽤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지금 퓨처엠이나 포스코 인터내셔널 이쪽으로 3% 정도 하락세 보여주고 있는데 2차전지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주실까요? 네, 오늘 뭐 전체적으로 2차 전지 쪽도 좀 안 좋습니다. 네. 아무래도 미국 시장 바로 영향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러나 이제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또 낙폭이 상대적으로 조금 만회가 되고 있습니다. 뭐 2차 전지 쪽은 이렇게 말씀드리지만은 네. 당분간은 그냥 박스권이에요. 좀 빠지면은 사고 많이 오르면 한번 팔아보는. 근데 뭐 지금 에코프로가 지금 있다가도 뭐 어떻게 돌아설지 안 돌아설지는 모르겠는데 너무 그러니까 정고점 부근까지 뭐 물론 테스트는 할 수는 있는데 에코프로 기준으로 본다면은 네. 일단은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는 보고 있어요. 네. 마지막으로 시장 전체적으로 좀 질문을 드릴게요. 오늘장 약세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어제 큰 폭으로 또 하락하면서 제자리를 좀 찾아가나 싶었던 원달러 환율도 상승으로 돌아서 있습니다. 오늘 금요일장인데요. 어떻게 좀 마무리하면 좋을지 팁을 좀 주시죠. 뭐 아직까지는 지수의 조정이 안 끝났어요. 근데 이게 조정이 안 끝났다. 제가 저번에도 한번 얼핏 말씀드린 것 같은데 네. 9월 중순 빠르면 9월 중순 아니면 9월 말까지는 조금 조정이 계속 될 것이다. 그런데 이제 급하게 가격 조정이 나오느냐 결국에는 지수 조정이 나오느냐 그거는 좀 봐야 되는데 그렇게 아주 급하게 뭐 많이 떨어지게 하겠느냐 하는 게 뭐 개인적인 입장입니다. 많이 떨어지면 2,400, 230 정도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고요. 물론 8월 조금 지나고 9월 초에 잠시 또 반등 나올 수도 있어요. 뭐 그렇다고 해서 시장이 돌아선 건 아니니까 그거는 좀 참고하시고 조금 더 이제 뭐 기간 조정 조금 더 나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결국엔 좀 빠질 때 사야 된다. 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영주 전문가님 여기서 보내드리죠. 한 주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